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은가? 이 질문은 어느 날 신문 한 구석에서 시작됐어요. 한 유명인의 부고 기사를 읽었죠. 그는 많은 자산을 남기고 떠났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게 될까? 그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떠난 후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40에서 50대가 되며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어요. 일, 가족, 책임. 숨 가쁘게 지나온 날들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죠. 요즘 들어 바쁜 하루 끝에 창밖을 보거나 퇴직을 준비하며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지? 라는 질문이 스쳤어요. 장자는 삶과 죽음은 나무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자연스럽다 했죠. 그는 삶의 끝이 두려운 종착지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 한 장면일 뿐이라고 봤어요. 중요한 건 그 나무잎이 어디서 빛났는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예요.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도 죽음과 다름없다고 했어요. 지나간 날들이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면 지금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남길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은 그런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물질이 아닌 더 깊은 유산을 남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꺼려요. 불길하다며 피하고 아직 멀었다며 미룹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져요. 심리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죽음 인식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한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봤죠.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늘 옆에 있어요. 그 거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게 되죠. 40에서 5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젊을 땐 성공과 성취가 전부였어요.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이제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추거나 퇴직을 고민하며 질문이 바뀌었어요. 나는 누구였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지난주 동창회에서 친구가 너 요즘 어때? 물었을 때 그냥 살아. 똑같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제게 남았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커는 우리가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의 가치를 새롭게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살게 하는 힘이에요. 세네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삶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든다고요. 그는 우리가 시간 낭비에 익숙해져 삶의 끝을 잊고 산다고 봤죠. 그는 하루를 삶의 축소판처럼 살라고 했어요. 매일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기보다 궁금해져요. 내가 남긴 게 뭐가 될까?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남는다면 어떨까? 유산이라 하면 많은 이들이 돈이나 부동산을 떠올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진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라는 걸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문장을 남겼는지, 나로 인해 삶이 조금 따뜻해진 순간이 있었는지, 그게 진정한 유산 아닐까요? 며칠 전 애들과 통화했어요. 부모님처럼 나도 성실하게 살고 싶어라는 말이 나왔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유산이 느껴졌어요. 그 한마디는 내가 살아온 삶이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됐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소크라테스는 말은 잊혀도 감정은 기억된다 했죠. 그는 우리가 남긴 말이 아니라 그 말로 전해진 느낌이 오래 남는다고 봤어요. 그는 대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감정이 수천 년을 넘어 지금도 남아있어요.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이야기는 남아요. 생각해보면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릴 때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행동이 따뜻했던 순간이 기억나죠. 몇 년 전 동료가 힘들 때 너라면 할 수 있어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요. 나중에 그 동료가 그 말이 나를 버티게 했어라고 했죠. 40에서 50대에 접어들며
내가 지금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이 될지 고민하게 돼요. 유산은 우리가 남긴 감정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도 누군가 나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면 그게 가장 값진 유산일 거예요. 삶의 유산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 말의 유산. 내가 남긴 말, 애들에게 들려준 가치관, 친구에게 전한 위로의 한마디. 소크라테스는 당신이 한 말은 잊힐 수 있어도 그것이 남긴 감정은 오래 기억된다 했어요. 그는 말의 힘은 그 내용보다 감정에 있다고 봤죠. 몇 년 전 친구가 힘들 때 괜찮아,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친구에게 힘이 됐다면 그건 이미 유산이에요. 둘째, 행동의 유산. 내가 도운 사람, 봉사했던 순간, 용기를 내 일어섰던 장면. 회사에서 동료가 실수로 곤란할 때 제가 나서서 도왔던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동료가 그때 네가 있어서 버텼어 라고 했죠. 장자는 작은 행동이 큰 흐름을 만든다 했어요. 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물결처럼 퍼진다고 봤죠. 누군가 나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은 참 따뜻했어 라고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셋째, 존재의 유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던 시간. 베커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삶의 흔적을 남기려 한다고 했죠. 그는 인간이 유한함을 알기에 의미를 만든다고 봤어요. 40에서 50대에 접어들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누군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생각하게 돼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그건 정말 잘 살아낸 증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흔적이 살아남는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유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진심 어린 기록 남기기. 일기든 편지든 애들에게 보내는 음성 메시지든 나의 가치와 생각을 담아보세요. 최근 오래된 노트에 사랑해, 미안해 라고 썼던 적이 있어요. 말로 못했던 마음을 기록으로 남기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세네카는 기록은 후대에 남는 시간의 증거라 했죠. 그는 기록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남는다고 봤어요. 그 기록이 누군가에게 나를 전해줄 거예요. 둘째,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나누기. 좋아했던 음악, 책, 철학을 가족, 친구, 후배와 공유해보세요. 얼마 전 애들에게 제가 좋아하던 오래된 노래를 들려줬어요. 이거 들으면 부모님이 떠올라라는 말이 돌아왔죠.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했어요. 그는 나눔이 사람을 연결하고 그 연결이 삶을 더 깊게 한다고 봤죠. 삶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것도 유산이에요. 셋째, 나로 인해 웃었던 사람을 떠올리기. 내가 누군가를 웃게 했던 순간 그 사람을 위해 했던 작은 행동을 기억하세요. 동네 이웃이 아플 때 국 한 그릇 건넸던 날,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해요. 장자는 작은 빛이 큰 어둠을 밝힌다 했죠. 그는 작은 행동이 큰 의미로 남는다고 봤어요. 그 따뜻함이 유산으로 쌓여요. 넷째, 유산은 나답게 산 시간의 총합이에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하루하루가 쌓여요. 장자는 삶과 죽음은 나무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자연스럽다 했어요. 중요한 건 그 나무잎이 어디서 빛났는가라는 말이에요. 40에서 50대에 접어들며 지금 내가 나답게 사는 게 가장 큰 유산이 될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때 남겨지는 것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이야기라면 그건 깊고 아름다운 흔적이 될 거예요. 최근 한가한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남기고 싶은 건 따뜻한 기억, 누군가에게 전해진 작은 용기예요. 세네카는 삶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 했고 장자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말했죠. 그 흐름 속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요. 오늘의 사색의 등불 한마디는 내가 떠난 후에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따뜻하게 떠올린다면 나는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것이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밝혀줄 수 있도록 사색의 등불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당신의 존재를 사랑하세요.